네, 성공투자 후 즉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이자 관심주 탑10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전태진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9월의 시작이다. 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입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장의 관심주 12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안에서 일부 네옴시티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미글로벌이 오늘의 10입니다. 자, 주가 바닥권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의 회장이자 알루마이안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다음 주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이른바 네옴시티로 엮인 종목들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한에 삼성, 현대차, SK 등 이 총수와 CEO들과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또 협업 기대를 기우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을 비롯해 히림, 유신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고점 대비 현재 힘은 다소 빠졌습니다. 한미글로벌 이렇듯 이 이슈에 움직이긴 합니다만 실적적으로도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견조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한 사업 수주에 따른 실적 향상이 두드러졌고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글로벌 사업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성장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네옴시티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들썩이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한미글로벌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원전주들 다른 쪽으로 수급이 더 분산되자 결국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준 한신기계로 진단해 볼까요? 오늘의 9위입니다. 자, 오늘 움직임 배경은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원전 관련 내년 예산안이 확대가 됐는데 그 안에서도 살펴보니 SMR 관련 예산이 강하게 증액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다른 원전 관련 예상 인상률은 20에서 50%인데 비해서 SMR 관련한 예산은 올해 38억 규모에서 내년 332억 규모로 무려 760% 약 8배 증가시키면서 정부의 강한 지원 속 K원전 동유럽 집중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대폭 증가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현대건설이 미국 호텔사와 협력해서 미국의 SMR 건설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투심이 자극되기도 했고 또 스웨덴의 SMR 도입 추진에 국내 업체들의 협력 기대까지 그 호재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현재주 힘이 빠진 가운데 그 이후의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선방 속에 2차 전지주들은 전반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8위입니다. 진단해 볼까요? 에코프로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데 따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또 오너와 경영이 투명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될 텐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상장 추진에 대한 추이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수급 이슈가 크죠. 에코프로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선제적인 매수 이후에 차익 실현에 오늘 좀 주가 약한 모습입니다. MSCI 지수 편입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서 개인들은 차익 실현의 물량을 이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받아내줬던 가운데 리밸런싱 단행, 전임 조가 편입 이후 지금 첫날인 오늘 외국인도 매도 전환을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단독 기사로 에코프로가 캐나다 퀘벡의 수산화 리튬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재 공장의 배터리 원재료 수산 리튬을 공급해서 미국 IRA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오늘은 이슈보다는 수급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집니다. 등락을 거듭하는 2차 전지주 에코프로 그룹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10위는 한미글로벌입니다. 그동안 주가 참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개인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방한 소식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였던 한미글로벌 이 급등세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과연 이 단기 급등 이슈에 따른 단기 급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호실적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꾸준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테마성 이슈에 잠깐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 이름이
참 길어요. 길고 부르기도 참 이름 가지고 별명 짓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안 이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한을 한다는 예정이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총재가 지난해 5월 이제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사우디 축하사절단 자격으로 와서 수교 60주년을 맞아가지고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방한, 과학기술, 의료 등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파트너 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역시 작년에 와서 우리나라와 이제 26건의 양해 각서를 좀 체결하면서 그 금액만 좀 약 40조에 달하는 규모의 그 MOU를 좀 체결을 했고요. 최근에 네옴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옴시티가 2030년까지 완공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총 사업 비용이 5천억 달러, 이제 한화로 한 660조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 이제 항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이제 국내 최초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로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네옴더라인 프로젝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 그리고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용 주거시설 건설 관리 용역, 그리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문서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등 다양한 용역을 좀 맡고 있어서 꾸준히 좀 이 이슈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응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살아있는 한 또 어쨌든 방한 예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움직임은 좀 보여줄 것 같아서 그 부분 이용하셔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다음 주 방한 일정에 맞춘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한미글로벌은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한신기계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전주도 힘이 빠진 가운데 그래도 내년 예산안에 대폭 이제 증액한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의지는 확인이 됐는데 종목은 가다 말다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테마 장세에 대해 힘이 좀 분산이 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테마에 대한 흐름들의 연속성이 조금은 중단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있는데요. 일단 원전 관련된 키워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의 움직임들이 지금 장중에 모두 다 좀 반납을 했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뉴스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미국의 본토에 원전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원전 사업이 아니라 SMR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원전 추가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소외되었었던 원전 섹터가 이제는 좀 바닥을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예산안에 대한 편성 과정에서 확실히 현 정부에 대한 색깔을 보여주는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증액도 했지만은 특히나 지금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면은 이 부분에서는 뭐 미국의 본토에서 진행하고 있는 SMR 사업 같은 내용들이 우리나라 내륙 안에서도 SMR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속적인 뉴스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장 초반에 시세가 좀 크게 모여졌을 때는 주가에 대한 대응은 좀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전된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음봉을 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신다라면은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신기계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잡았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뉴스에 대한 플로우를 통해서 종목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단기 매매에 대한 기회는 꾸준히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가운데 대표 관련주 한신기계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입니다. 최근에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계속 증권사 리포트,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도 줄줄이 약세입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에 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가는 것도 맞는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코스닥 시총 3위, 4위, 5위, 7위 등 이제 코스피 이전을 좀 앞두고 있어서 에코프로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건데 이 에코프로의 비중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예전만 하더라도 이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 기사 헤드라인만 좀 보더라도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뭐 코스닥이 흔들리고 오너 실현 관련된 리스크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주가가 또 과도한 급등을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흔들리고 에코프로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에코프로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과열권의 흐름으로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렇게 밸류에이션 문제 때문에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신용융자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상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 역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가 뭐 어쨌든 중요한 업종이고 섹터긴 하지만 이게 이제 테마의 과열로 좀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우르르 갔다가 또 이제 사라져들면서 초전지 우르르 갔다가 또 거기에 맥신 또 우르르 갔다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이 순환이 되면서 에코프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매수를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일단 2차 전지 이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아직 조금 더 자리를 좀 봐야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아직 추세가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의견 주셨는데 이강문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에 대한 네. 쏠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은 애증 아닌 애증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진정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뭔가 시장에 대한 쏠림에 과열이 있었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보폭에 대한 대형주다운 움직임들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모습들과 좀 상반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은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는데 이제는 바닥을 잡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형주에 대한 관심에 보다는 2차 전지 소부장에 대한 순환매를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LFP 키워드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전고체에 대한 모습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래 성장에 대한 동력 뉴스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차 전지 끝났다라는 인식은 아니고요. 일단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종목에 대한 선택을 좀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의 빠른 로테이션 속에 오늘은 뭐 반도체가 좀 주축으로 힘을 가져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바로 7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위는 게임주에서 모처럼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는 9월 19일입니다. 야심자 피해 거제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의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네오위즈가 오늘의 7위입니다. PC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플랫폼을 통해서 동시 출시 예정인데요. 여기에 애플 맥 앱스토어에서도 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탄력을 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발매된 PC 게임은 대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가 깔린 기기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애플의 맥 OS 등 다른 OS를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만큼 맥의 앱스토어에서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그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40만 장에서 250만 장 수준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다른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신작 모바일 축구 게임 프로사커가 이번 달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도 진행을 하면서 신작을 주축으로 한 모멘텀을 다시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거짓이 정말 흥행을 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피해 거짓의 향방과 더불어서 네오위즈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XR 모멘텀으로 올라서는 라온텍이 6위입니다. 자, 라온텍이 개발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을 탑재한 북미 신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이 또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자율주행 레벨 3를 상용화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으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채택의 확대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라온텍의 수혜 전망이 깊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미국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업체 이매진의 인수 진행 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래 먹거리 삼성에서도 XR 기기에서의 그 시너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XR 기기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세인데요. 라운텍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는 만큼 추세적인 힘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7위 네오위즈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광 파트너님 피해 거짓은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작용했던 네오위즈인데 사실 주가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네. 이제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이제 9월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충분히 기간 조정을 잘 거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네오위즈가 만들고 있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지난 6월 달에 이제 데모 버전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일단 초반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실어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데모 출시 이후에 정식 출시일 때까지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출시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바닥권에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8월 달 동안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35,000원 라인대가 꾸준하게 지켜지면서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시일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본격적인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PE 거짓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흥행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그동안에 네오위즈가 가지고 있었던 실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판호 개방에 대한 모멘텀을 좀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PE 거짓에 대한 출시 이후부터 해서 추가적인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일단은 35,000원 라인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위치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움직인다라면은 적어도 연중 신고가 위치였던 5만 원 라인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피해 거짓 전 세계 출시를 앞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입니다. XR 관련주죠. 어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속에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계속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좀 소외를 좀 받다가 오늘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조금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반도체 설계 업계와 이제 함께 인공지능 AI까지 가세가 되면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강세가 좀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라운텍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반도체가 좀 올라와 주면서 같이 올라와 주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이 반도체 맛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그 AR 글라스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해외 기업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 제품을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자동차 자체도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 섹터가 바로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라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으로서 이 AR, VR로서는 이제 성장 전망성이 좀 있어서 계속해서 봐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최근에 이슈 하나가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의무 보유 등록 해지가 9월 달에 돼요. 보니까 지금 라운텍 같은 경우가 9월 8일 날 147,236주가 해지가 되는데 물론 이게 해지가 돼서 매도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주가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도 파악을 해보시면서 주가상에는 참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어요. 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도체 업황의 실적 개선과 함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그 보호 해지가 나와서 물량이 좀 나오더라도 오히려 반도체 업황은 매수 기회로 좀 잡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있다면 매수 기회로 바닥권에서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기대 라운텍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들 하반기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LG 생활건강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더후의 대표 제품을 리뉴얼해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상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면서 최근 기관이 팔거래일지 사들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견조한 상승 유지하면서 4.7%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제철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풍력에너지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사흘째 이어지며 주가도 조용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현재 38,350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전기차 시대로의 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와 근무 환경 등도 변화하는 가운데 그중 소프트웨어 사업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웨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호평 속에 5거래일째 오름세 지속되면서 현재 8% 가까운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고공행진을 보이던 포스코 DX가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 실현이 이뤄지는 가운데 장중 12%까지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또 많이 낙폭 줄여낸 가운데 7%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채팅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까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반도체주 내에서 기존에 강했던 AI 반도체 종목들 대비 그동안 못 갔던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소외됐던 전통 장비주 유진테크가 오늘의 반등과 함께 5위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훈풍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지표 호조에 가장 소외됐었던 전통 장비주 유진테크, 원익IPS, PSK, 테스가 모처럼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그동안 반도체 업황 부진과 그 흐름의 궤를 같이 하면서 같이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3분기 실적 저점을 통과하고 4분기부터 본격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 기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P3 신규 투자 효과와 더불어서 일부 고객사들의 내년 설비 투자에 대비한 장비 선구매 효과로 4분기에는 실적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답답했던 유진테크 앞으로의 힘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좋은 소식을 전한 메디톡스가 오늘의 4위를 차지했습니다. 100% 자회사 뉴메코가 차세대 톡신 제품 이 뉴럭스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핵심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메디톡스 긍정적인 증권과 호평까지 더해지면서 반등 추세에 타고 있는데요. 뉴럭스는 연내 국내 출시 계획으로 이 수요 높은 중저가 톡신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태국, 브라질 등 톡신 수요가 높은 시장에서의 허가 획득도 추진하고 있고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도 뉴럭스의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뉴럭스로 매출 성장이 제한됐던 이 메디톡스의 톡신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럭스의 출시 효과 기대 강하게 반영하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늘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메디톡스가 4위에 올라왔네요. 계속해서 3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 장중 10% 가까운 급등, 장대 양봉을 강하게 그려내고 있는 파크 시스템스가 오늘의 3위입니다. 2분기 실적,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000% 넘는 급증을 시현했습니다. 하반기도 중화권향 계측 장비 수요가 지속되면서 분기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 수주의 이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이 아쉽지만 신규 제품군의 호조로 상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공정에 또 차세대 후공정, 하이브리드 본딩의 이 AFM 원자 현미경의 활용이 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모멘텀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자 현미경 수요 증가 속에 올해 연간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움직임과 함께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승 이후에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파크 시스템스의 주가 향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 진단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동안 소외됐던 이 대표 반도체 장비주 유진테크, 오늘은 또 삼성전자 이슈 속에 또 훈풍을 받으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이공호 파트너님, 유진테크? 네, 일단은 연중 신고가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중 신고가에 대한 가격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는 꾸준한 추세를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한동안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을 좀 참 방어 잘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업황 둔화가 이제 업황 호조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장비, 소재 모두 다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유진테크가 가지고 있는 뭐 웨이퍼 단계 때부터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모두 다 좀 메모리향에 대한 색깔이 좀 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부터 해서 메모리 세대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메모리 집중력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진테크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업황이 안 좋았을 때도 실적 방어로 잘했는데 이제는 업황이 더 났는다면은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을 때는 P3의 공정에 대한 집중력이 좀 높았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내년에 빠르면 내년 정도에 가동이 될 수 있는 P4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오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연중 신고가인 38,350원 라인대 사실 근접해 있는데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고, 그리고 메모리 업황에 대한 세대 교체 가장 큰 수혜 주지 하나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4위 메디톡스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지난 방송 때 휴재를 짚어볼 때 휴재보다는 차라리 메디톡스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었는데, 메디톡스 또 긍정적인 호재 뉴스와 함께 반등 추세 타고 있습니다. 다만 좀 힘이 빠지기는 했는데 전태진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메디톡스의 이런 매매에 대한 매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메디톡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톡스 대표 기업이죠. 우리 주름 개선하는 시술하는 그런 대표 기업인데, 지금 주가상에서는 한번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메디톡스와 휴젤 같이 최근에 그 특허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었는데, 결국에 미국에서 이 특허 관련해서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에는 좀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는데, 지금 주가상에서는 추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종목 올랐다고 해서 굳이 피할 건 아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생산성, 실적 개선도 분명히 마찬가지지만 저는 일단 이게 어쨌든 지금 시술에도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게 제가 한번 봤을 때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 유입되는 것도 한번 관계를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메코, 자회사 뉴메코의 그 뉴럭스가 그 품목화를 받은 것, 그리고 이 생산 설비를 늘림으로써 캐파를 늘리고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재판 그 특허 관련해서도 승소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슈를 어느 정도 떨쳐버린 점, 거기에 이제 중국인의 관광까지 한번 엮어봐서 본다고 한다면 참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좀 받고 있고 ETF도 출시될 만큼 관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AI, 로봇, 제약 바이오 이쪽들은 꾸준히 좀 계속 보셨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흐름도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돌파는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메디톡스 네. 뭐 자체적인 소송 이슈에서도 일단은 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중국 네. 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후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럭스발 이 네. 후가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용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 네. 뭐 하나를 사본다면 메디톡스도 그 안에서의 좀 매력도가 높을까요? 저는 사실 구설수가 많은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택할 네.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
생각을 좀 투영해 본다라면은 메디톡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보툴린 톡신에 대한 새로운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번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전태진 파트너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의료 관광으로도 좀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형 또 미용 시술 관련된 이 기업들은 좀 이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들고 가자라고 예드리겠고요. 사실은 메디톡스에 대한 선택보다는 다른 미용 의료 기기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들 모두 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가운데 파크 시스템즈 진단해 볼 텐데요. 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이 원자 현미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국한됐던 거를 이제 디스플레이나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확대한다고 하는데 파크 시스템즈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공 파트너님? 저는 오늘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더 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크 시스템들도 최근에 이제 이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대량의 거래량과 음봉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나서 주가가 추세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중 신고가 돌파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와 같은 계측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한다면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 해서 고기능, 고사양으로 이제 반도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크 시스템즈가 만들고 있는 계측 장비, 뭐 흔히 말해서 원자 현미경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기술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라서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측 장비 기업들이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라보면서 실적 개선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뭐 AI 반도체부터 해서 뭐 디램에 대한 세대 교체 그리고 고차원된 나노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까지 본다라면은 계측 장비에 대한 수요는 날로 계속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적 성장에 비춰서 봤을 때 저는 파크 시스템들을 비롯해서 뭐 넥스틴이라든지 아니면 오로스 테크놀로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을 두루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전태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저 역시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그 액션하고 반도체에 대한 액션이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최근에 올라와주고 좀 소부장 관련주들도 2차 전지에 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이제 우리 시장이 이 반도체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된 AI 반도체들이 좀 줄을 이루면서 하반기에 좀 더 좋고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AI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거다. 그리고 아마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삼성전자 관련 내용이 한 95%가 됐던 것 같은데요. 먼저 흑사자님께서 원래 삼전 먼저 올려놓고 나머지 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전자 뚫어내면서 현재 5.8%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좀 여러 종목들도 양봉 뿜뿜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올해 고점이었던 2650선 돌파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라한님의 의견입니다. 9월은 반도체 로봇이 주도주가 되겠죠? 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9월 첫날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섹터 전반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살아있는 상태고요. 다음 로봇은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11일과 15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데요. 인기가 어느 정도일지 이벤트 앞두고 이 관련주들의 투심을 얼마나 흔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랄님의 의견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상갔다 아싸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삼성향 종목들은 더욱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이 패키지 공정 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턴키 수주 기대감도 유효한 종목인데요. 이 시총 1조 3천억 원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뉴님의 의견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끝물인가? 한두 달 얘기하더니 끝났나 보네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대체로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를 돌아보자면 이 당뇨, 비만, 실적, 신약, AI 등 이 다양한 섹터들이 꿈틀거렸는데요. 끝났다고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분위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경매거진 구독권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2위 종목 공개해 볼까요? 투자 수익을 착착 챙겨가는 SK, 모처럼 지주사 강세를 보이면서 2위 순위가 높습니다. 세계 1위 동박기업인 왓슨의 지분 매각을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소카 지분 17.9% 전량을 롯데렌탈에 매각에 나서면서 250%의 수익, 약 370억 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 왓슨 지분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투자 3년여 만에 1조 원대의 차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기존 포트폴리오의 성공적인 매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투자 선순환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 바닥권에서 보게 되는 주가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SK가 오늘의 2위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살펴볼까요? 시장의 중심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반도체 수출 데이터와 또 시티증권발 리포트효가 엔비디아 훈풍에 강하게 올라서면서 반도체의 대장 삼성전자가 7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위를 차지했네요. 소비전력 10%를 개선한 이 현존 최대의 DDR5를 개발해서 DDR5 전환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감도 크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발 지금 HBM에 대한 모멘텀이 큽니다. 지금 HBM 납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에 대한 시티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는데요. 삼성전자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 공급이 기대된다. 2024년에는 HBM의 메인 공급처가 바로 삼성전자가 또 그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그리고 AMD 공급을 고려한다면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7%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으로 지금 내년 엔비디아 내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30%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시티증권에서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 효과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장중 5%까지 급등 단숨에 7만 원 선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무역 수지도 지난 6월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3개월 연속 흑자 행진, 그중에서 또 반도체가 전년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5% 증가하면서 1분기 저점 이후 3개월 연속 개선된 흐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오늘 이러한 모멘텀과 긍정적인 호재를 받아들고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싹 흡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의 힘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종목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K, 지금 투자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근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저 바닥권에 네. 있고. 오늘의 흐름을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좀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주사가 관심 받았던 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포스코홀딩스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LS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종목들. SK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그 왓슨의 그 지분 매각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카 지분 매각도 있고 SK 그 자회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정유업계 최초로 전 제품 환경 영향 평가도 완료하고 SK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고체 전해질 개방을 성공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SK 그룹 내에서 좀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SK 역시 이 매각한 돈으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바이오 이제 성장 산업 내 유망 기업에 재투자해서 다시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서 좀 부각을 좀 입지를 굳히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니까 작년 2020년 4월 고점 기준으로 이제 고점을 쭉 하락 추세였을 때 고점을 선을 걷을 때 정확히 오늘 거기를 또 맞고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이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 관심도는 정말 그 사업 내에서 그룹 내에서 영향을 다하고 있는 그룹들에 좀 집중이 되고 있고 지주사 SK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못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보이긴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모르지만 새로운 신규 매매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굳이 SK를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차라리 SK 네. 하이닉스나 이런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아마 공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K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별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지주사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LS를 제외하고는 좀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SK를 비롯해서 CJ도 최근에 좀 악재를 딛고 올리브영 워낙 이제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또 호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꿈틀대고 있는데 우리 주요 지주사들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꿈틀대는 SK와 CJ까지 했을 때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지 이광훈 파트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매력은 있다. 매력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주요 그룹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동안에 기업에 대한 체질을 바꾸는 것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어필된 거는 포스코 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SK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못지않게 2차 전지부터 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각 주요사들이 모두 다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전기차 관련된 혹은 수소 에너지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이 체질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지주사 종목들 모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관심도. 이거보다 조금 더 네. 빠른 종목이나 네. 그리고 또 이슈가 좀 더 명확한 종목들을 보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SK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종목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두산도 있잖아요, 지주사. 지금 로봇 두산도 상자. 두산도 좋죠. 네.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9월달에 이제 심의 통과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모든 지주사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네. 지주사의 선별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별론가요? 지주사를 안 살 것 같습니다. 지주사는 아무리 뭔가 이슈가 있어서 반등에 나와도 아직까지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군요. 저는 사실 네. 지주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진입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진입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스를 지금 당장 계속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들이 시장에서 사실 소외가 많이 되었지만은 지금 사실 바닥권이 있고 싸 보이는 건 맞는데 네, 별로군요. 네.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이 종목 오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입니다. 모처럼 만에 5%대 큰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반도체주 SK 하이닉스에 좀 초점 맞춰줬다면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네, 이미 예정된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장대 양봉 나올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되었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예정된 상승이다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 나올 때부터 예상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시장에 대한 컨센 이상의 실적을 내놓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앞으로 3분기, 4분기 때까지 AI 반도체를 원하는 발주처가 상당히 확보되었다. 아마존부터 해서 메타, 구글, 기타 등등에서 발주가 많은 데는 우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부터 해서 AI 칩셋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공급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사실 못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서 가장 큰 힌트를 얻었던 거는 TSMC에 대한 공급 능력.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내용이 삼성전자를 이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칩셋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패키징에 대한 사업들은 TSMC가 해왔지만 TSMC가 그 물량을 못 맞춰가고 있다. 사실 이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은 1시간도 부족한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패키징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차후에 파운드리에 대한 사업까지 기대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7만 전자가 아니라 8만 전자, 9만 전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HBM3에 대한 공급에 대한 내용들. 사실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예상했을 때 올해 빠르면 연말 때에 HBM3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HBM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HBM3 모델에 대한 증설에 대한 내용들을 던지면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 공급사에 납품할 것이다라고 아예 공급사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대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미 약속된 것을 지켜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엔비디아 HBM3를 공급한다. 반드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큰 힘을 얻었다. 주가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일단 그 매크로적으로 좀 거시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결국에 지금 미국 지금 경제 그 고용이 둔화되는 이 지표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고금리의 지속, 이건 물론 기업 기술주 빅테크들은 이미 거기에 대비를 했을 거고 어쨌든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된다라는 기대감은 기술주 빅테크주들한테는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으로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지시가 상승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기술주를 이끄는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반드시 그 수혜도 우리나라 증시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어제만 해도 참 소부장주가 가는데 삼성전자 안 가서 참 얘는 왜 안 가는겨 해서 되게 고민이 좀 많았어요. 궁금했어요. 왜 안 가나. 근데 결국 오늘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호전적인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이 우리나라 지수를 이끄는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수도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일단 HBM이잖아요. 네.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 뭐 AMD뿐만이 아니라 이제 HBM 관련 턴키로 이제 공급하는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이제 삼성향 밸류체인 업체들에 네.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오늘 하나마이크론도 뭐 지금 상한가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TF 우리가 그동안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던 이제 삼성 HBM 성장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중소형주도 네. 좀 더 눈여겨 본다면 이건 파트는 어떤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HBM 자체가 결국에는 또 이 외주 그러니까 파운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OSAT라는 것도 중요하고 DSP라는 오사트. 것도 이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기업들에 대한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저는 덕산 하이메탈. 왜냐하면은 HBM에 대한 모델 자체도 이 솔더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플리츠 기술로 기판을 형태를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바뀐다라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은 솔더볼. 또 특히나 HB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범프, 마이크로 솔더볼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시장의 점유율을 과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덕산 하이메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가장 탑비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유진테크부터 1위 삼성전자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탑10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 뽑는 날인데요.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9월의 첫 번째 시청자 댓글 코너 당첨자. 당첨되면 뭐 주는지 궁금해하셨죠? 네, 하나마이크론을 눈여겨보셨던 아스트랄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